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승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15년 정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는데 길다, 15년. 네. 새 아파트 한 채 갖고 싶다는 마음에 네.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어렵다 하지만 뭐 조합 설립쯤 아니면 조합 설립 직전에 사서 이제 그 과정을 다 봤어요. 그 어렵다고 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을 했고 또 부동산 자체로도 상승장, 뭐 긴 보합장, 하락장 이미 겪어보고 다시 상승하고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장을 보면서 사실 이미 지나가 본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때, 이 다음에 어떤 시장들이 열리는지를 좀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지인들 조금씩 코칭해줬죠. 이제 그러다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그런 마음에서 블로그 시작하다가 또 유튜브 하다가 또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분은 닉네임 진와이스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저자이신데 장미진님이십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냈어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 자,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까? 5천만 원으로도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 아까 보니까 저는 진와이스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투자 기간이 긴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경솔해집니다. 저는 이제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과거에 5천만 원이면은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과연 가능하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시세 조사를 다시 하면서 와, 광역시인데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재개발보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살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높아요. 어머, 광역시에 5천도 안 되게 세팅이 가능해 정말? 와,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책에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자께서 직접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책을 꼭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혼자 책 보고 혼자 저도 처음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 답답할 때 딱 말하면 누가 딱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 없을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요즘 답답하시잖아요. 그거를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니 뭐니 저도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하다가 유튜브도 쉽게 하는데 책까지 낼 생각을 못 했는데 제재가 생각보다 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투자 꽤 오래 한 친구들도 책 어려워. 그리고 투자를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 상황에는 입주권 투자하면 딱 좋은데 왜 안 했지? 물어보면 어머 제재 어렵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 그럼 조금 내가 유튜브 하듯이 쉽게 한번 책을 써볼까? 이런 마음에서 그냥 제재의 기본서 정말 요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그러면 쉽다고 가볍지 않게 그렇게 써보고 싶어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백들이 책이 어렵지 않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 진짜. 맞아요. 저도 이 책은 제가 이제 저자분한테 직접 받았고 이제 그건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쉽게 봤어요. 굉장히 좀 쉽게 봤고 되게 쏙 들어왔고 그리고 일단 좀 표제가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뭐였냐면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다 컬러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들어간 사진도 제가 다 임장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진와이스님 첫 번째 책 아니에요? 네네, 첫 번째 책이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첫 번째 책에서 보통 이렇게 출간사에서 이렇게 올카를 잘 안 해주는데. 진짜요? 보통은. 저 근데 편집 투고하고 미팅 갔을 때 다 올컬러 기본으로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런가요? 나오는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아까도 투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마치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첫 책을 쓰니까 네. 그 책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네. 출판사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네, 맞아요.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렇게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올해 나왔으니까 작년 정도에 그런 작업들을 하셨을 텐데 맞죠? 네, 네. 제가 5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년 2022년 5월. 네. 물론 그때는 시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거래가 완전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막 시작을 할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책을 마칠 때쯤에 아마 그렇죠. 네, 출판사 미팅할 때도 그랬고 맞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하락장에서 책을 낸다는 게 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책을 내려고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죠. 내 책이 부동산 상승장을 타서 후루룩 팔고 나가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고 투고를 진행할 때도 이거 진짜 낸다는 출판사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연락이 투고 메일을 보내자마자 전화기 불이 났어요. 그냥 임장하는데 임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한 10군데 정도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웅진하고 책을 내는데 책 내는 과정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제가 미팅을 좀 많이 나갔는데 출판사의 어떤 명성이나 뭐 어떤 규모 이것만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미 추리고 몇 개 미팅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사실은 출판사를 보러 간 게 아니고 투자할 때도 그런 것처럼 나오셔서 나하고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하실 그 편집자님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손을 잡은 그분이 정말 저도 잘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넘게 편집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분이 또 일을 내시긴 했어요. 무슨 일? 이분이 제 책 편집 6개월 하시면서 초보가 30년 넘은 아파트를 이 시장에 팔고 입주권을 사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은 못 하겠지만 오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지나이스를 6개월을 같이 연락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받을 수 있을 거, 언제든지 코칭 받았으니까 나래도 사겠다 이런 마음 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편집자님 완전 프로예요. 저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도 관심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 정도 하셨지. 나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까 어디 갈까 한 번도 저희 전화 통화는 책 얘기밖에 안 했어요.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좀 하나 정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늘 부르시거든요. 하나 정도가 뭐였냐면 이거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선생님 집이 안 팔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은 집이 다 안 팔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스님 채널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정말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 물건의 위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 내 거는 RR에서도 중간층이야. 그러니까 최고값을 받아야지. 이러면 절대 집 보러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 내의 최저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이 가격에도 내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약간만 높은 가격에도 내놓을 수 있는지 그거를 소장님 말고 나하고 딜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이 가격에 내놨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자가 얼마 정도 더 깎아달라고 할 때 나는 어디까지 여지를 두겠다. 이걸 마음에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근데 저 이 얘기밖에 안 드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 편집자님이 어머 선생님 진짜 집을 보러 와요. 그러니까 금액도 저한테 상의를 하신 적이 없고 이 얘기만 듣고 스스로 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할 때 집을 사셔서 아직 신혼이신데 이 상승장을 다 타셨거든요. 물론 최고가에 팔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지금 이제 단지 내에서 이 정도 내놓으면 거래가 되겠다는 금액까지 내렸을 때 오케이가 되는지 본인하고 되신 거겠죠. 그래서 내놨고 집을 보러 온다는 얘기까지 듣고 책이 나왔는데 팔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셨어요. 세상에 이 시장에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그거 같아요. 정말
공부를 이분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제 강의도 결제해서 들으셨어요. 뭐냐면 책을 만드실 때 나를 알아야 된다고 강의도 결제해서 들으시고 제 책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보셨을 거야. 네. 외우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하신 거죠.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네. 그러시고 정말 그렇게 원하던 그 상급지 입주권을 사셨더라고요. 이 상황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네. 책에도 있는 것처럼 네. 지금은 잠깐 좀 낡고 보기 안 좋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사셨기 때문에 네. 빠르면 한 5년? 그러겠네요. 안에 새 아파트가 되고 이제 네. 신혼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집은 진짜 내가 아이도 낳고 키우는 내 집 그런 정말 나의 거주하는 집으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되게 많이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 또 개정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개정판에 그 편집자님의 사례가 들어가기를 바라보고. 근데 이게 책이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례 같은 거 보면 네. 사례도 잘 나와 있고 네. 특히 내용도 쉽기 때문에 이 내용과 사례를 같이 보니까 더 쉽게 느껴졌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네. 책에 있는 대로 정말 따라하면 됩니까 이거? 저는 된다고 봐요. 네. 저도 불인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네. 15년 전 그 불인이는 그런 그렇죠. 집을 어떻게 사고 어떤 기준으로 샀을까요? 저는 사실은 집 하나를 애가 아파가지고 산 옆에 집을 부랴부랴 사는 바람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이가 심장병으로 태어났다가 수술을 하고 2년 뒤에 아토피가 전신에 정말 손바닥 발바닥 빼고는 얼굴 전체가 다 전신이 다 정말 찢어졌어요. 정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막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또 막 이렇게 막 이사를 다니는 상황에 어떻게든 애를 고쳐보자. 여기가 아니면 왜 제주도에 그런 데 있대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네, 여기서 안 되면 제주도 간다. 이런 마음으로 부랴부랴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이 산 옆에 있어서 좀 안 오르겠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로 안 오르니까. 여기서 이 정도라는 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택지 개발 네. 지역에 네. 천변으로 쫙 단지가 있고 초등학교 있고 우리 단지만 저쪽 끝에 산 옆에 700세대 커뮤니티 없고 택시도 잘 안 들어오고 슈퍼 갔다가 슈퍼도 꼭 차 끌고 갔는데 두부 안 샀어. 그럼 차 끌고 떠나가야 돼. 막 미칠 것 같더라고 사는데. 네. 사는 것도 미치는데 집값도 거의 제자리.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현타 그때 왔어요 저는. 그리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집을 샀잖아요. 네. 무주택가점 빵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 거. 청약이 아예 그냥 못하는 날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다 신혼부부 때 그러지 않아요? 전세 살면서 청약통장 부으면서 청약 당첨되는 거. 그렇지. 그게 대한민국의 국룰이죠. 네, 저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하지도 않는 집을 샀다가 그게 그냥 날라갔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새 아파트는 없네? 너무 슬펐잖아요. 그래서 서점으로 날라갔어요. 달려가서 책 다 꺼내서 찾았어요.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누가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찾아냈어요. 재개발, 재건축. 거기서 제가 딱 2가지 보고 투자 결심한 거예요. 2가지? 2가지가 뭡니까? 2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정비사업하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책이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어머 그럼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걸 하나 사면 난 당첨이 된 거야. 새 아파트 주니까. 당첨되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미 당첨? 이미 당첨. 그거 하나랑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평당 100만 원은 싸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 내가 34평 받을 거니까 34평이면 3,400만 원 이미 싸? 이거면 됐다. 이거 2가지 보고 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이 책에서. 책에도 있죠. 그 오른쪽 위에 페이지에 있어요. 네네. 진짜 이거 2개 보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냐. 임장을 겨울에 시작해갖고요. 봄이 지나고 얼마나 무서워. 그 당시에. 네네. 그 당시에 재개발 구역이라고 금구어 있는 정비구역 지정되거나 뭐 조합 설립 정도 된 데를 이제 다니는데 누가 가르쳐주고 입지 공부 지금처럼 빠삭하게 하고 시세 비교하고 무슨 불이니까. 뭘 했냐? 우리 집하고 다른 데만 찾았어요. 학교 보내기 좋은데, 학원가 잘 돼 있는데, 지하철역 가깝고 택시 잡기 좋고, 우리 700세대 너무 싫어요. 1000세대, 최소한 2000세대 규모 좋고, 걸어서 백화점도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뭔가 근데 약간 슬프다. 막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는데. 그쵸. 그 당시에는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걸 찾은 순간부터 너무 좋았는데 이제 집을 보면 그 찾기까지. 그쵸. 근데 이제 집을 보면 무서운 게 이거 누가 전세를 들어올까? 이런 거죠. 집을 딱 보면 너무 무서워요.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제가 15년 전세 나보니까 그런 곳에 전세 사실 분들이 꼭 있어요. 꼭 있고 그래서 좀 내가 더 두려워했던 거는 지금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절차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런 걱정은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조금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세입자가 맨날 뭐 고쳐달라고 해서 싸움 나면 어떡하지?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나름 불인이가 머리 쓴 게 뭐냐면 저는 계약을 할 때도 집을 내놓을 때도 빨리 안 맞춰질까 봐 4천, 5천 전셋집의 시스님 네네. 500만 싸도 그렇죠. 얼마나 싼지 상상이 되세요? 10%가 싸니까. 근데 이 10% 개념이 10억짜리 아파트 1억 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500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맞아요. 10억짜리 전세 사는 분한테 1억 하고 비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내놓으면 금방 나가는데 계약날 제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보통 나이가 진짜 많으면 어르신 아니면 그 외엔 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 집을 팔 생각도 없고요. 살고 계시는 동안 전셋값 올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잔고장 있으시면 고치시면 살면은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진짜 전화 안 왔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죠. 계약갱신할 때쯤 됐을 때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한 6년, 8년? 이렇게 사시니까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몇 번 이렇게 계약서 새로 쓸 일이 별로 없었고 설마 25년, 30년 된 집이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문손잡이 빠지고 그쵸. 그냥 그분들도 제가 고마우니까 그냥 고치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첫 집은 새 걸 샀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러 다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전세 못 맞출까 봐. 제가 봤던 집 중에 진짜 무서웠던 집이 정말 요즘 도시에 그런 집이 있어요, 시스님.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고 텐마루도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여기가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이게 돈이 된대요. 지금 공부하니까 맞아요. 그분이 맞는 말인데 이거 전세를 어떻게 넣냐고. 소장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전세 잘 나가는데 점집이나 무당집.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힘들 것 너무 무서워서 바로 나왔어. 그분들과 계약갱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네네. 그러고 첫 집을 그래서 재신축을 계약을 했는데 걔가 제일 속썩였어요, 솔직히. 걔는 시세대로 세팅도 했지만 뭐 이렇게 새 집인데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한 게 많은지 돈이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녀석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은 뒤로는 이제 좀 오래된 걸 산 뒤로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상생 임대를 실천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거주요건 면제 그런 건 없지만 맞아요. 그런 건 몰랐어요. 아까 그 전략이 좋았어요. 무서워서. 어차피 나는 계속 오래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금액에서 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 좀 이런 소리는 해주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왜 나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집도 얼렁뚱땅 샀죠. 그러다가 주저앉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빌라 샀을 때도 6개월이면 된다고 했어요, 소장님이. 근데 그땐 진짜 믿었어요. 근데 소장님 거짓말을 했나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쵸. 15, 16년 전에 소장님들이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애가 저는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갈 집이니까 우리 애가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는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 전에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속도 빠른 곳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되고 그래서 이게 확장된 거지 아마 첫 번째가 잘 돼서 제때 딱 지어졌다. 그럼 저는 그 집에 이사 가서 지금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꺾였다. 내가 투자하자마자 내가 겨우 내 집 마련하자마자 이런 분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꿀꿀하고 힘든 상태로 가실 텐데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뭘 하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길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길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맞아요. 네네.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책 뒤쪽 후반부에 유형별 투자 전략, 그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넣으셨는데 네. 아 이런 분들이 특히 이 책을 보면 더 좋겠다. 네. 그 대상을 딱 하나 뽑아주신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띠지에도 제가 강력하게 조금 네. 어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1주택자 지금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데 1주택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상급지로 옮겨가면서 3년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능하고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데 사실 유치원 한 6, 7세 만만 돼도 정말 목숨 거는 단짝 친구 생기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아이도 많이 안 낳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정말 단짝 생기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맞고 나를 잘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만났다. 뭐 학원 선생님을 만났다. 이게 사는 거주지를 그렇게 말처럼 쉽게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하락장이긴 해도 내 건 정말 똑똑해. 신축 입주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고 요 아파트도 상승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 여기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분한테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도 되는 경우는 팔고 진행을 하셔도 또 그래야지 자금이 나오는 분들은 팔고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이거 시스님. 네.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시스님은 입주권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이라는 게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다시 외우고 이런데 원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샀는데 이게 제때 딱 그날 계약날 딱 팔리고 딱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 집도 팔고 이사하거나 뭐 여기 새 사는 분이 나가는 시간을 기다려주거나 그런 여지로 이제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하나 새로 샀는데 얘가 조금 있으면 부실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단계에서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지나면 조금 있으면 멸실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거를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현재 집이 있어도 관리 처분 인가가 지났으면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나라에서 어머 너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곧 부시는구나. 어머 이사를 못 가겠네. 그럼 어떡하니 내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입주권이 새 아파트 될 때까지 지금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안 팔아도 내가 비과세 해줄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권이 된 직후부터 새 아파트가 되는 데까지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새 아파트 되자마자 땡 하고 이사해야 돼? 도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집을 팔고 뭐 전세니 뭐니 이런 걸 맞추는 걸 또 한 2년 정도 여유를 줘요. 그럼 벌써 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주권을 매수해서 한 7년 정도 사실은 집 두 채를 쭉 가져가면서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아파트 값이 집값이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리나라 망해요. 그런 사이클은 시스님 역사에 없었어요. 네. 바닥 다지고 다시 상승을 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꼭 그거를 입주한 이후 2년 그때 팔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팔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상 충분히 탔을 때 매도하셔도 되는 이렇게 두 채를 긴 기간 동안에 두 채의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딱 지켜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전 세대원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다 이사하셔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너가 이사갈 집이니까 내가 이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는 꼭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집도 똘똘한 데 사셔서 실거주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또 요거 비과세 요건 갖추시면 요것도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시스님하고도 그랬어요. 세금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잘 공부하면 아파트 한두 채 더 사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과세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다주택자로 너무 빨리 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도저히 안 될 만큼 자산이 늘어날 땐 그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다주택자로 가면서 진짜 급격한 상승을 보는 거거든요. 전체 자산에. 그전에는 정말 똘똘하고 좋은 거 가지고 요렇게 비과세 세팅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게 제재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그것만 네네. 있습니다. 우리 네.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아주 네네. 쉽게 우리 또 진호 S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다 복습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네네. 자,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네. 저자 특강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네. 특히 이게 초판 한정 부록인데 네. 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런 시세까지 다 넣어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책에 또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부록까지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도 좀 하실 것 같고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출간 후 계획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저하고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모든 분들이 임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 네. 가보는 거.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꼭 임장 가고 싶다. 저 운전해 줄 테니까 자기 데려가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서 사실 제가 책 내는 동안 저희 출판사에서 정말 저한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임장 이벤트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제가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사실 팀장님이 거의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되는 요구를 작가한테 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제가 흔쾌히 할 거고 하고 싶어 하는 분 많은데 다른 제반 다 준비해 주시는데 why not?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제 초판 한정으로 이제 추첨을 해요. 모든 분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임장도 갈 거고요. 또 초판 한정으로 사실 좀 추첨 이런 말씀드려 조금 죄송하긴 한데 모든 분하고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엘타워에서 저희가 풀코스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들어주는 그런 팬미팅도 저희가 좀 하고요. 엘타워라면 좀 그거 비싼 데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1인당? 식사래요. 네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잠깐 우리 출판사는 그거 신청하세요. 늦기 전에. 네, 이거 추첨해서 제 채널 라이브로 제가 추첨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저는 가지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그런 시간도 갖고 또 너무 적은 소수만 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사실 시스님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책도 내고 제가 유튜브도 찍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차마 말 못하는 그 투자의 그 진한 얘기들 사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영상 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맞아, 우리 찍기 전에 하는 얘기 같은 거 영상에선 다 말을 못해요.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 너무 날것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솔직히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들이 다 달라서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는데 그냥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그래서 CGV에서 저기 이제 강연에도 이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CGV? 네네. 좋습니다. 네, 거기 오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책에 나온 거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에이 무슨 그렇지. 책에 못 넣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정말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얘기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비법 같은 얘기 그날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나가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흥미를 느끼시겠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이 순한 맛이다. 나중에 아니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에서도 약간 중간치의 매운맛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이제 2부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2부 별도 저희가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 이때는 부동산 하락기, 이 부동산 하락기에서 정비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저자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매운맛 진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